좋은 아침입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자주 탄다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는 순간에 승객들의 중요한 몇 가지 상세사항을 확인하죠. 여러분의 체형부터 여러 가지 액세서리까지요.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승객들 중 승무원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승무원들은 탑승한 승객들 중 승무원 출신이 있다면 매우 좋아할 거예요. 승무원들의 가장 큰 의무는 승객들의 안전이에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승객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필요하면 응급처치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읽는지 살펴볼 거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승무원이 있는 것만큼 도움되는 승객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른 구조대원들이에요. 해외에서 학회를 마치고 의약품 팸플릿을 잔뜩 받았거나 의학 학술지를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승무원들은 곧바로 여러분이 의사라는 걸 알 거예요. 기내에 휴대하는 가방 크기도 중요해요.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가 제한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 너무 큰 짐가방을 가지고 온 걸 보면 승무원이 가서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설득할 거예요. 머리 위 선반에 두었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본인 혹은 다른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기내에 중요한 통로를 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좌석 아래에 둬도 잘못하면 통로가 막힐 수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비행이었다고 해도 큰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여러분의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 중 혼자 탑승한 미성년자의 수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야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사실 어린 승객들을 위한 여러 조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항공사는 오락거리나 그림책 등을 준비해 놓으니까요. 2살 이하의 승객들은 비상구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부모에게 특수 구명조끼가 지급됩니다. 힘이 셀 것 같은 승객들을 선호해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안전사항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생기면 승무원들에겐 최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승무원들은 근육질인 승객들을 머릿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그들이 어디에 앉는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아픈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어요. 만일 뭔가 이상한 증상을 발견할 경우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위한 거예요. 기내의 압력과 고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 중간에 누군가가 아파서 착륙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내같이 닫힌 공간에서는 누구에게나 쉽게 병을 옮길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두가 꺼리는 것이죠. 임산부가 몇 주 차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노련한 승무원들은 임신한 승객들이 몇 주 차인지에 대해 잘 알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일정 주일이 지난 임산부들에 한해 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승객들의 친절도도 확인해요. 승무원들은 비행할 때마다 100번 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반갑게 응답해주면 좋아해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쳐 보세요. 추가 음식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불친절한 승객들도 기억해요. 승무원들이 탑승구에서 맞아주는데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 못 해줄 경우 그냥 불친절한 인상만 주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때부터 승객들을 시험하는 중이거든요. 짜증내는 승객들이 있다면 곧바로 위험한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승무원들은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승객들을 시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회피하는 승객이 있다면 경계할 이유가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뭔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징후 중 하나예요. 다른 승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살펴봐요. 착륙 도중 다른 승객들을 밀거나 비키라고 소리치는 승객이 있으면 승무원은 그를 즉시 잠재적 위험 인물로 생각할 거예요. 다른 승객들의 짐을 올리는 걸 도와주고 불안해하는 승객들을 편하게 해주려 웃으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승무원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간식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말투를 통해 승객들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기본적인 질문에도 머뭇거리거나 감탄사를 많이 섞는 것은 사람이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뭔가 악의적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증상이기도 해요. 머리나 손목을 긁적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떨리는 얼굴 근육, 뻣뻣한 동작, 기침,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 모두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예요. 단지 이것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승무원들은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승객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만약 부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크게 웃고 팔걸이를 꽉 잡거나 헤드폰 줄을 만지작거린다면 승무원은 여러분이 고소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최대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기운을 북돋우려 하거나 만약 효과가 없다면 공황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고소공포증이랑 공황 발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이에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비행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님 불안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옷차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옷을 잘 차려입으면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려면 알다시피 조금 더 꾸밀 필요가 있어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차림새에 신경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옷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옷의 크기보다는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착용한 액세서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옷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커다란 귀걸이나 팔찌 때문에 탈출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타는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탔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열에 앉았다면 승무원들이 탑승 도중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재배정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더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 아까 얘기한 근육질의 남성이 만약 가족과 탑승했을 경우 승무원들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승객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가족이 있는 남성은 승객들의 안위보다는 가족을 먼저 챙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승무원들은 밀수품을 잘 포착해요. 승무원들은 면세점에서 판매 금지된 밀수품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이를 기내에서 이용하려는 승객들을 잘 포착해요. 심지어 작은 반려동물들을 핸드백 등에 몰래 숨겨서 데려오는 승객들도 있어요. 멍멍멍. 자주 비행하는 승객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비행하는 사람들 중 특정한 항공사만 이용하는 경우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이름표를 달지는 않겠지만 승무원들은 승객 조사를 통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비행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단 한 가지 요소만을 보고 승객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취합해서 누가 위험 인물인지 추려낼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 싫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멍멍! 알았어. 조금 있다가 내보내줄게. 착하지?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